네, 반갑습니다. 안양예술고등학교 2학년 시험지 분석하고 방학 기간에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할지 설명 영상 촬영하게 된 이도 강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출 분석부터 바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 시험 범위가 조금 많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작품들 별개로 여기 밑에 올림포스 작품에 문학의 한 작품이 있었고요. 비문학의 2개 지문이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사실 선생님께서는 학습 활동까지 전부 낼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학습 활동을 아예 내지 않으셨고요. 아울러서 시험 범위 안에 있는 어미말과 새끼말 같은 경우도 아예 한 문제도 출제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험 문제 자체가 28문제고 그 문제에 맞춰서 지문을 할애를 하다 보니 뭔가 좀 사라진 감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입장으로서는 조금 공부할 분량이 많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난이도 같은 경우도 사실 조금 있는 편이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청산별곡 어부사시사나 맨 밑에 보이시는 비문학 문제들이 난이도가 조금 있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고난이도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비문학 문제 보시면요. 저게 비문학 지문하고 우리 오감도라는 이상 시인의 작품을 같이 엮어서 문제를 낸 케이스거든요. 사실 저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예측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비문학 지문을 확실하게 숙지를 한 뒤에 거기에 맞춰서 처음 보는 텍스트랑 맥락까지 엮어서 답을 찍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불합리한 문제는 절대 아니었고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제 보시면요. 요 문제 같은 경우가 사실 이번 시험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다. 혹은 약간 논란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인데 사실 저번 시험 같은 경우 난이도가 너무 높았던 나머지 좀 문제시 되는 문제의 수도 많았고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도 막 선생님께 가서 따지고 막 그런 케이스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저번 시험보다는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조금 낮아졌다 보니까 아이들의 원점수 자체가 상승하는 그런 케이스가 좀 많아서 선생님께 가서 막 이게 왜 4번이죠? 이게 왜 2번이죠? 이런 식으로 따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2번 같은 경우 2번 선지 보면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 2번을 찍은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시 전체 밝고 경쾌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후렴구는 맑고 경쾌한 분위기이긴 하지만 시 전체적인 분위기랑은 또 상반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한 아이들은 아마 2번을 찍었을 것이다. 근데 이게 막 크게 문제시 되진 않았으나 저번 시험 대비 그래도 출제 경향성, 방향성이 좀 건전해진 것 같아요. 전 대단히 좋은 방향이라고 보고 비문학 문제 같은 것도 저게 어렵기는 하지만 되게 좋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차차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9번 문제 같은 경우를 보면 안양예고 2학년의 문학 문제가 되게 이런 식입니다. 보기 안에 정보의 밀도가 대단히 높죠. 기억부터 미음까지 전부 적절성을 판별을 해야 되고요. 개 중에 하나만 적절성을 판별하지 못해도 옳은 답을 고르기 좀 어려운 그런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9번 문제 같은 경우도 난이도가 조금 다소 높았고 아이들도 좀 많이 어려워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한눈에 보기 쉽게 안양예고술고등학교 2학년의 이번 시험 경향성을 좀 분석을 해보면요. 일단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당 정보의 밀도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특히 문학에서요. 아무래도 1, 2, 3, 4, 5번으로 체크를 하라고 하면 이미 공부를 그래도 열심히 한 중상위권 아이들부터는 변별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판단을 하셔서 실제로 그렇고요. 이런 식으로 밀도 높은 그런 시험 문제를 내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번 문제에 좀 모호한 선지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약간 오개념이라도 봐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지만 그리고 마지막 고지한 범위 중 출제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작년에도 그랬는데요. 올해는 학습활동이나 어빈말과 새끼말 문제는 출제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조금 있으나 그렇다고 허투루 공부해서는 안 되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시험을 대비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밑에 비문학 같은 경우는요.
보기 활용 문제가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일단 모의고사 제재를 활용하기 때문에 모든 모의고사의 비문학에는 전부 보기 문제가 나오지요. 그래서 그 보기를 변형을 하거나 혹은 아예 새로운 보기를 제시해서 이거를 지문 안에 있는 논리랑 쏙쏙 이어서 판별하는 그런 문제도 많이 내고요. 여기서 이제 변별이 많이 되겠죠. 뭐 내용 일치나 글의 구조 같은 경우는 많이들 맞추더라도요. 그리고 예측이 어려운 외적 증거가 등장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상의 오감도 같은 게 비문학이랑 엮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충분히 논리적으로 답지를 고를 수가 있었고 대단히 좋은 문제였다. 근데 그런 문제를 쉽게 풀고 정확하게 풀려면 일단 지문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돼야 한다. 세밀한 정보까지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험 한 줄로 이제 정리를 하면 비교적 그래도 상식적이고 문제도 양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 시험 대비 아이들의 원점수도 많이 오른 편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기조대로 쭉 가거나 혹은 이번에 아이들 시험 성적이 너무 높았다 하면은 2학기 중간고사부터는 난이도가 약간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하면 좋으냐? 문학 같은 경우는 일단 암기자로 철저히 암기해야 합니다. 철저히 암기를 1번으로 해야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더라도 정확하고 빠르게 답을 고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선지를 고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안양예술고등학교에서는 모호한 선지, 이거 5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싶은 선지가 나오거든요. 그럼 걔 중에 원본의 논리랑 가장 동떨어져 있는 걸 고르는 능력이 필요해요. 이건 내신에서 특히 그러하고요. 많은 문제를 좀 풀어보고 접해보면서 둘 다 틀렸는데 혹은 둘 다 맞는데 뭐가 더 맞고 뭐가 더 틀린지 고르는 연습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단 이 선지가 왜 적절하지 않은지 논리를 찾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둘 다 적절하지 않더라도 좀 더 원본의 개념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선지를 고를 필요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문학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및 변형 문제에 등장하는 보기,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보기를 분석한다는 것 자체가 외적 증거로 등장하는 돌발적인 처음 보는 텍스트를 비문학의 개념이라 엮어서 읽을 줄 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나왔던 이상의 오감도처럼 어떤 외적 증거가 나오더라도 해결 가능하게끔 지문을 완벽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범위가 꽤나 넓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사실 주 전공도 있는데 약간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고 등급 확보를 위해서 2학기 때도 열심히 같이 분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방학 동안 어떤 수업을 진행을 할지 그리고 학습 목표는 무엇인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부터는 수능 수업을 대비를 조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가 이제 몇 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로 문학 수업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능 문학 같은 경우는 방법론이 뚜렷해요. 근데 대부분의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감으로 풀어왔죠. 그래서 감으로 풀면 가장 어려운 파트가 문학입니다. 특히 고전은 그러해요. 그리고 고전 운문이나 산문은 사실 무슨 뜻인지조차 모르는 아이들이 태반이고요. 그래서 정시를 만약에 아이들이 입시의 주요한 수단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전체적인 문제풀이 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화법과작문은 사실 난이도가 조금 낮기 때문에 금방 채워 넣을 수 있어요. 차치하더라도 문학이란 비문학을 어떤 시간 안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예고생 고3은 아이들 고3 올라가 보면 알겠지만 지금까지도 그랬죠.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수능을 준비하려고 한다. 지금 아이의 등급이 통상 그러하듯이 4에서 6등급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그래도 유의미한 등급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1, 2학년, 지금은 2학년 설명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만 1학년도 그렇고 2학년도 그렇고 모든 내신에서 문학 텍스트를 모의고사 문학 텍스트를 1개에서 3개씩 꼭 출제합니다. 그리고 문제 비중도 아까 앞전에서 보셨다시피 높은 편이고요. 점점 지문의 난이도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고전의 출연 빈도가 잦아졌어요. 이번 시험 범위에 있던 작품도 이제 고전 산문인 완경룡전이었습니다. 이거 아이들 이해하는데 좀 어려워했거든요. 비문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수능 시험 수능 국어에 변별력이 어디에 있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비문학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점점 밀도도 높고 텍스트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제재별 아이들의 점수 편차가 큰 편이에요. 제재라고 하면
기술 지문 같은 경우는 인문 철학 지문에 비해 예고 아이들이 조금 풀기 버거워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면 비문학 텍스트에 대한 숙련도는 조금 부족합니다. 문학이랑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아이들이 감으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문에 대한 공통 방법론, 이게 문학보다는 약간 희미합니다만, 문학보다는 기본적인 문해력이 필요한 범주입니다만, 그래도 방법론이 없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재별 접근 방법 합습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비문학 텍스트를 항상 2개씩 출제를 해요. 작년 같은 경우는 3개, 4개도 출제를 했는데 올해는 특이하게 2개씩 시험 범위로 포함을 하더라고요. 문제 비중 높고요. 지문 난이도도 사실 중간보다는 이번 시험 지문 난이도가 약간 쉽긴 했습니다만 저는 점점 올라간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2학기 기말고사 비문학 제재는 이 mRNA 분석법이라고 mRNA 백신의 전사 과정이라고 대단히 어려운 지문이 대단히 어렵게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1등급 맞는 친구들도 대단히 많이들 틀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수능 수업을 안양예고에서 한다는 것은 1타 2피가 사실 가능한 상황이에요. 2학기 때 나올 내신 수업의 어떤 문학제재, 비문학제재도 연습이 가능할 뿐더러 수능 연습까지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는 어떻게 되느냐? 수능 첫 번째로 수능 국어가 요구하는 근본적인 글읽기 능력의 향상입니다. 요거는 이제 비문학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컨셉이 이제 정독, 연결, 표상의 3가지 요 컨셉으로 좀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통 방법론을 아이들이 학습을 한 후에는 제재별로 요구되는 핵심 빈출 사고 방식의 체화가 또 2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이 제재라 함은 법제재, 과학제재, 기술제재, 경제제재, 철학제재, 예술제재별로 이 학문의 어떤 포인트가 조금 다르고 다른 류의 학문이기 때문에 이것을 접근하는 방법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별로 또 수업을 하겠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현대 운문, 산문, 고전 운문, 산문, 글감별 방법론, 체화, 그리고 어휘 암기가 이제 문학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법론이고요. 2번째로는 사실 어휘입니다. 사실 어휘 없이는 뭐 고전 문학을 방법론만으로 풀기는 혹은 국어에 대한 감만으로 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 목표를 정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일단 자체 교재로 문학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정면에 나와 있는 글씨가 이제 주차별로 학습 목표 혹은 테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순서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문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독, 연결, 표상이라는 공통적인 방법론 아래 제재별로 이제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매주 교환에 맞는 손필기지를 제공을 하고요. 2번째로 문학, 비문학 텍스트를 이해하는 가장 효과적인 교재 구성이다. 이 교재 같은 경우는 당연히 표지부터 내지 그리고 안에 내용물 그리고 어떤 제재, 어떤 글감이 수록이 될지 이번 주차에는 어떤 내용을 수업을 할지 전부 제가 다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간지가 제공이 되겠죠. 해당 주차의 강의 주제와 1대1로 대응되는 지문들로 구성. 이제 간혹 보면 문학이나 비문학 수업을 진행을 할 때 비문학 수업은 경제 제재를 해놓고 혹은 경제 제재 중에서도 뭐 문단 구성이 조금 특별하달지 혹은 문단 구성이 조금 더 유기적인 지문을 해놓고 아예 다른 지문으로 과제를 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매주 강의에 맞는 그런 과제를 조금 제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개념 필기지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이제 지문 필기지입니다. 근데 지문 필기지 같은 경우는 사실 방법론을 익히는 수업이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지문 같은 경우에만 간헐적으로 아마 지급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게 작년 2학기 때 앞서 말씀드린 안양예고 2학년 mRNA 백신의 전사 방법입니다. 딱 보더라도 대단히 복잡하죠. 이런 과정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본교재입니다. 본교재 이제 내용물이고 스타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표지입니다. 이번에 표지는 주문 제작을 자체적으로 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이제 주간지입니다. 주간지도 스타일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주간지가 나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수업 진행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진도 수업, 그러니까 2시간 정도는 1시간 1시간 방법론으로 할애를 할 것 같고요. 나머지 1시간은 문학이나 비문학, 그날 배운 지문, 풀이하고 해설하는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개인 질문이나 피드백 받을 수 있고요. 아이들이 조금 미진하다 싶으면 남겨서 질문 하나라도 더 풀리고 가는 그런 식으로 수업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 학생 같은 경우는 클리닉을 또 진행을 하고요. 저 1시에서 4시 클리닉 진행이 아니고 1시부터 4시는 이제 수업이고요. 클리닉은 그 이후 혹은 다른 날 방학 때 아이들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여유가 조금 있는 시간이 방학이니까요. 진행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장소는 당연히 S클래스 본관 4층입니다. 피드백 같은 경우도 매도 진도, 과제, 테스트 결과 문자 발송 드리고요. 내신할 때도 뭐 이런 식으로 했고 똑같이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 일요일 1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수강 대상 같은 경우는 국어 모의고사 1등급이 목표인 학생들, 내신 비문학 문학을 미리 준비하고 싶은 학생들, 이게 이제 수강 대상이 될 것 같고요. 이게 아니더라도 좀 유의미하게 모의고사 상승을 좀 꾀하고 싶다라고 하면 수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재를 구성하고 혹은 뭐 아이들 관리를 진행하고 뭐 표지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아이들한테 관심이 있고 정성이 있고 성적을 올리고자 하는 어떤 열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관리 같은 건 걱정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